자, 우리 이제 정규분포 한번 볼게요. 115부터 정규분포. 요거는 여러분 아마 보면은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다. 이 정규분포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민재야, 얼굴 너무 안 보인다. 딴 데 앉자. 너무 숨어있는 느낌이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정규분포는 우선 식으로만 봤을 때는 요렇게 생긴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요런 함수를 그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그런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뭐 이 식은 딱 봐도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손댈 수 있는 식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정규분포의 포인트는 식이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M 하면 평균이죠.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대칭해서 평균에서 가장 높이가 높고 옆으로 벌어질수록 점점 높이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그런 분포들을 다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근데 정규분포가 식으로는 이렇게 복잡한데 이 그래프의 모양도 사실 뭐 이렇게 막 뭐랄까 계산하기 편한 모양은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뭐 직선이나 뭐 삼각형이나 이런 거면 계산하기 편한데 이렇게 어렵게 생긴 요런 분포를 왜 굳이 배울까? 왜 굳이 배울까? 네. 왜 굳이 배울까 정규분포를? 뭐 하면 해야죠. 굳이 이렇게 어려운 적분도 못하는 이런 함수를 왜 배울까요? 이유가 있어 다. 교과 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쓸 때가 있겠죠. 쓸 때가 있지. 가장 우리가 그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못본것 같은데. 항상 배워요. 너 만약에 예를 들면 뭐 호원고 3학년 학생들의 키를 다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걸 조사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키가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 호원고 3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한 16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63이라는 평균에 가장 학생들이 어떨까? 많죠. 그리고 키가 겁나 작은 사람이나 키가 겁나 큰 사람은 인원수가 어떨까? 적겠죠. 그러니까 키를 조사하면 딱 요런 모양의 분포가 나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163에 제일 인원수가 많고요. 옆으로 갈수록 인원수가 줄어드는 요런 분포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생긴 분포가. 맞아요. 전에 얘기했죠. 그치? 키만 그렇겠어? 성적도 어떨까? 성적도 당연히 중간 성적쯤, 평균 점수쯤 받은 애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막 100점 받은 애는 조금 있고 막 빵점 받은 애 조금 있고 이런 분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통계는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이식이에요? 그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복잡해서. 그럼 왜 배워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왜 배운지 얘기하고 있잖아. 생각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복잡한 식인데 근데 이런 분포가 가장 조사해보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포니까 얘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저희 이는 뭐예요? 이가 뭔지 설명하려면 또 20분 갑니다. 선생님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무수식이 FX라고. 못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몰라도 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저 몰라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돼요. 이거요? 이식 전혀 몰라도 돼요. 아, 진짜?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중요한 건 그래프의 모양이다. 평균을 기준으로 그 딱 봐도 여러분 이 M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모양이 어때요? 좌우 대칭이죠?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M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그런 그래프의 형태, 이게 정규 분포의 형태고, 자, 그리고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자, 정규 분포는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다가 대문자 N 이렇게 쓰죠. 기억나니? 앞에 N 붙이면 정규 분포 이런 뜻이고, 정규 분포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컴마 뭐라고 쓰는데 앞에는 뭘 쓰더라? 기억나니? 옛날에 이거 배울 때 어진이가 이거는 너무 쉽다고 네 거라고 막 그랬었어. 자, 이렇게 씁니다. M은 뭘까? M 평균이죠? M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쓴 거 있죠. 요게 뭐였지? 요게 표준 편차였고,
시그마죠, 시그마. 요렇게 쓰라 그랬죠, 이렇게. 시그마. 자, 시그마 그 다음에 요 제곱, 시그마를 제곱해 놓은 거 이건 뭐죠? 요 분산이지, 그지?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요렇게 순서상으로 묶어 놓은 이게 정규 분포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보통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결 표시하고 x 이런 것도 붙이죠. 그럼 무슨 뜻이야?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밑에 이런 거 봐봐. 1번 같은 거 봐봐. 자, 요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이거 x의 평균이란 얘기잖아. x의 평균이 24.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시그마잖아. 이것도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가 3인 거야. 그러면 x의 평균이 24니까 얘가 그럼 평균 m인 거고, 그 다음에 요 3, 요게 표준 편차니까 요게 시그마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요런 꼴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자, n 한 다음에 여기가 준영아 누구 자리? 평균 자리. 그러니까 24라고 쓰면 되겠고, 그치? 뒤에가 분산 자리잖아. 분산은 얘를 뭐 한 거? 제곱한 거.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게 그냥 답이야. 이런 꼴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시그마가 생긴 게 달라요. 똑같은데? 아니,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 대문자, 이거 소문자. 자, 그래서 이게 평균과 분산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뭐 밑에 똑같이 하면 되고요. 자, 옆에 있는 문제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우리 요런 거 있었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자, 요런 거 있었죠? 이렇게 생긴 거. x에다가 앞에다 a 곱해놓고 뒤에다가 b 더해가지고 요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해라 하면, 서준아 어떻게 썼지 이거? a 곱하기 2x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에 대해서는 앞에 곱해지는 숫자 뒤에 더해지는 숫자가 그대로 영향을 준다 그랬었어, 그치? 그래서 x의 평균에다가 그대로 a 곱하고 뒤에다가 b 더해주면 그게 새로운 요 변수의 평균이 된다 그랬죠. 근데 분산은 그렇지 않죠. 자, 민재야, 분산은 누구를 무시해? b는 무시한다 그랬죠.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진 숫자는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는 무시해버리고 a의 영향만 받는데, a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 제곱해서 받아요. 그래서 a 제곱 vx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빈아,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됐더라? 예? 이걸 또 제곱해요? 여기다 루트 씌운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요 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의 영향만 받겠지, 시그마도. b의 영향은 안 받겠지. 그지? 그 b 무시하고 a만 앞에 붙이는데, 단 요거는 절대값 해가지고 요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었잖아. 평균은 곱하기와 더하기의 영향을 모두 받고요. 분산은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제곱배만큼 받고요. 표준 편차는 역시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절대값으로 받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줄여서 썼었죠. 그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였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5번은 지금 뭘 하라는 거냐면, 자, x가 정규 분포 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희야, 여기서 우리는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x의 평균이 얼마다? 5다. x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2다. 그쵸?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y의 평균과 y의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 거야. 그지? 근데 이 y가 2x 플러스 1하고 같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2 한 다음에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성빈아 이거 뭐예요? 그죠? 요 이제 여기 요 공식에 의해서 요 앞에 붙어있던 숫자 2가 앞으로 빠질 거고 2 곱하기 2x 뒤에 플러스 1도 그대로 붙일 테니까 그치? 얘가 지금 5잖아 얘가 5니까 답은 1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진아 얘는 y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요거에 의해서 그죠? 2에다가 절대값 해주고 시그마 x지 근데 2는 양수니까 절대값 생략해도 되잖아 요렇게 쓸 수 있죠 요렇게 답이 뭘까? 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vy를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은솔아 vy면 이것도 v 한 다음에 2x 플러스 1일 거잖아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 4 곱하기 v 아니 x라고 쓸 수 있죠 그죠? 4 곱하기 vx 뒤에 1은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vx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x가 2였으니까 vx는 뭐겠어? vx는 4겠죠? 그럼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앞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화장실 문짝이 없잖아 몰라 갑자기 문이 끼익끼익 하더니 어느 날 떨어졌네 문짝이 없으니까 좀 참어 아니야 좀 참을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준영아? 자 넘겨보겠습니다 116쪽으로 가서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볼게요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도 말했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다? 대칭이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x축에 굉장히 가까워지잖아 근데 얘가 아무리 가도 x축이랑 만나지는 않죠 이렇게 쭉 가까이 접근만 하죠 그런 걸 뭐라 그래? 무슨 선이라 그래?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점점 근접하는 선. 그치?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런 모양을 그냥 편하게 종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얘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죠?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1 돼야 되잖아, 넓이가. 그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요걸 요렇게 딱 잘랐을 때 요렇게 잘랐을 때 이쪽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얼마예요 이거? 그죠? 이건 당연히 1의 절반이겠지 그쵸? 그래서 이쪽의 넓이가 0.5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변하면 아까 m 값은 여기 가운데 여기 센터가 m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m 값이 커진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통째로 어떻게 될까? m 값이 커지면 통째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m 값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프 자체의 형태는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건 안 변해요. 이 그래프 자체의 형태는 시그마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 그래프 자체 이 굴곡은 똑같아. 굴곡은 똑같은데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m 값에 따른 변화예요.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할 거야. m 값이 더 커지면 그래프 오른쪽으로 가고 작아지면 왼쪽으로 가고 그대로 움직이는데 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이제 4번입니다. m 값이 일정해요. 평균이 똑같아. 그랬을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혹은 시그마의 값이 작을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까를 보는 건데 자, 이렇게 여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생긴 그래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둘만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둘만 분리수거 아니야? 네.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구만. 저희 너 집에서 다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버려?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다 했냐? 자, 그래서 빨강이랑 초록 그래프 중에서 한 놈이 이제 시그마가 크고 한 놈이 시그마가 작아. 근데 여러분 시그마가 제곱하면 분산이잖아요. 분산, 그치? 분산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퍼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균에서부터 x값들이 평균에서부터 멀리 퍼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반대로 분산이 작으면 무슨 뜻이야 그럼? 평균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분산이 작은 거예요. 그럼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지금 빨강이랑 초록 중에 누가 시그마가 클까요? 빨강은 여기가 평균이잖아. 평균 주변에 어때? 예를 들어 이게 키를 조사한 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평균 키에 해당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초록은 어때 상대적으로? 평균 키에 해당되는 애들이 좀 적고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애들이 많은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어떤 게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초록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얘나 뭐가 많이 퍼져 있는 거라고? 초록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밀집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높아지는 거야. 그죠? 분산이 커지면 평균은 낮아지고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자, 초록색 같은 그래프가 요게 시그마가 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빨강색 같은 그래프가 시그마가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클수록 옆으로 퍼진다. 성민아 뭐라고? 분산이 클수록 옆으로 퍼진다. 그치? 요런 게 이제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자,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풀게 되는 문제들은 버리고 와. 계속 뽀시락대지 말고. 어? 버리고 와, 빨리 가서. 어? 자, 우리가 실제로 풀 문제들은 이제 뭐냐면 정규분포 곡선에서의 확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그림에서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자, 몇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A에서 선 하나 딱 긋고 B에서 선 하나 딱 그어가지고 그 사이, 요 사이에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곧 확률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넓이를 표현해 볼 건데,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1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말을 해줬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을 때, 아이고, 자,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시그마는 양수니까 m 플러스 시그마면은 요거보다 약간 더 왼쪽입니다. 여기에 m 플러스 시그마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르면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니까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자, 이렇게. 그죠? 이만큼의 넓이가 준영아 얼마예요? 자, 요 확률이 얼마예요? A라고 말해줬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 부분의 넓이가 A예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 더 있죠? 자, 얘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M 플러스 2 시그마. 20 그러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느 쪽? 조금 더 그치?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면은 그걸 좀 더 가가지고, 그치?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겠지? 그러면 또 여기다 선 하나 이렇게 긋고요.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가, 요게 지금 얼마야, 준영아? 요게 B야. 그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을 해준 상황에서, 요렇게 두 가지를 말을 해준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18번, 19번, 20번, 21번 이거 풀어보라는 얘기거든? 근데 보세요. 18번은 어딜 물어봤냐면,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까지입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요 m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요 지점은 당연히 어떤 관계에 있을까? 얘하고. 그쵸? 당연히 m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가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 빨간 넓이나 여기 주황색 넓이는 어떨까요? 똑같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 마지막에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으니까. 하영이 오케이? 자, 여기가 A예요. 빈칸 좀 채워볼게, 하영아. 정규분포 곡선은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가운데 요거 M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확률이나 아니면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이나 똑같아. 그래서 요거랑 같이 A라고 쓰면 된다. 그게 18번이고요. 보세요. 이제 19번은 뭐냐면 19번 문제는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예요. 자, 이거는 어떨까? 어진아. 이거 옛날에 너 잘했잖아.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야. 그러면 M 마이너스 시그마가 여기 있겠죠? M 플러스 시그마는 요거에 여기 옆에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적당할까? 모르죠. 여기에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뭐다? A잖아. 그렇지.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면 이거랑 똑같은 거 두 개 붙여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라는 거야. 이게 2A가 되는 거고. 자, 계속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 20번 볼게요. 20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입니다. 자,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자, 하영이가 해볼게요. M 마이너스 시그마는 여기잖아, 하영아. 그러면 M 플러스 2 시그마는 여기서 시그마 2번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니까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이만큼의 넓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영아? 이렇게. 그럼 요거는 뭐라고 대답하면 적당할까? 자, 여기가 누구랑 같아요? 여기가 A랑 같지요? 맞죠? 자, 여기는 누구랑 같아요? 여기는 하영아, 우리가 지금 그림을 두 개 그려두고 시작했어. 여기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는 A,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 초록색 넓이는 얼마? B라고. 이거 두 개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파란 빗금친 부분은 얘랑 같은 모양 아닌가? 얘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 아닌가? 그래서 파란 빗금은 얼마라고? 빨간 빗금은 얼마야 그러면? B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야? 20번의 답은? A 더하기 B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쵸? 준영이 이해됐니? 네. 어진이 이해됐니? 네. A 더하기 B 알겠어? 아, 저 이거 잘해요, 선생님. 그래. 그러면 21번으로 가서 21번은 뭐냐면 P X가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쪽만 있네. 반대쪽은 없죠. 얼마부터가 없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지금 봐봐. M 플러스 2 시그마니까 M 플러스 2 시그마 요거만 있는 거고 요거보다 작은 거 전부야. 그죠? 요거보다 작은 거 전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만큼을 다 구하라는 거. 이렇게를 다 구해라. 그럼 얘하나 이런 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요게 넓이 뭐라고? 그쵸. 이거 절반은 0.5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맞죠? 그 0.5에다가 요쪽이 B니까 0.5 플러스 B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네,
무조건. 왜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1보다 크면 안 돼요? 안 돼. 확률이 1보다 커질 수 없잖아. 아, 우리가 왜 이렇게 표 그리는 거 있잖아요. 확률 분포 표 그릴 때도 항상 그 표의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x축하고 그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1이 돼야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건 무조건입니다. 자, 하영아 21번 답이 뭐라고? 맞아요. 2분의 1은 0.5라고 쓰면 더 좋아요. 0.5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p 뭐라 그랬냐면 m 플러스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성빈아, m 플러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면은 여기가 지금 m 플러스 시그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선 하나 더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지금 여기 넓이만 물어본 거네. 여기 넓이만. 맞니? 네. 그럼 이 여기 넓이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2 마이너스 잘했습니다. 그치? 초록색에서 요거를 뺀 거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빨간 빛깔 여기는 B-A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처음 진도 나갈 때는 이거 설명하면서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도 두 번째 배우면 확실히 처음 배울 때보다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이거 설명하는데 오래 걸릴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나 어떤 애가 막 이상하게 계속 헛소리하고 막 뽀시락뽀시락 거리고 막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야. 집중 안 하면.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건 알았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렇게 써지는 애들이 다 정규 분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써진 애들이 모두 정규 분포라고 했잖아. 얘는 평균도 다양하고 시그마도 다양하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요런 그래프이긴 하지만 이제 m 값이나 시그마 값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넓이를 딱 구하는 것이 힘들어요. 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적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규 분포 중에서 가장 단순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0,1 이렇게 써지는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 그래. 그러니까 정규 분포 중에서 제일 간단한 애들, 정규 분포 중에서 제일 간단한 애들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이미 다 넓이를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그걸 넓이를 다 계산해가지고 보기 편하게 표로 쫙 만들어줬어. 그게 바로 무슨 표예요?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요 프린트엔 없지만 여러분 웬만한 책에는 다 보시면 맨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표 해가지고 한 2페이지 3페이지 쫙 써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이미 구간별로 잘라서 넓이를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앞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넓이 구하는지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어디든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표준 정규 분포 표거든요. 그러면 이 표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4가지 정보를 줬어. 어떤 정보를 줬냐면 자, 표준 정규 분포니까 여기가 이제 평균이 0이잖아요. 아까 표준 정규 분포는 0,1 요런 정규 분포라고 그랬으니까 평균이 0일 때 그때 z값이 0.5면 0부터 z까지의 넓이가 0.1915예요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가 0이니까 0.5면 약간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자르면 요 넓이가 성빈아 얼마다? 여기가 0.1915예요 라고 말해준 거고요. 그죠? 다 같은 방식. 자, 두 번째 그림은 1.0까지라 그랬으니까 1.0까지. 그러면 자, 지금 표준 정규 분포니까 여기가 0일 거고
그러면 1이면 아까 0.5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까지 이렇게 자르면 요만큼의 넓이가 또 얼마다 이하나? 여기의 넓이가 0. 이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0.3413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 1.5라고 하는 거는 준영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5까지가 0.4332.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가 0.4772. 이렇게 네 가지의 정보를 지금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요 네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25번부터 하나씩 구해봐라 라는 거야. 25번은 그냥 0부터 1까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뭐 계산이 필요 없죠. 그냥 하영아 이거 답은 얼마라고 바로 쓰면 돼. 0.3413이라고 그냥 바로 쓰면 되죠. 그죠? 0부터 1까지를 물어봤으니까. 그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물어봤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지호야, 대칭이잖아. 그치?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넓이나 아니면 0부터 어디까지나 대칭이잖아. 0부터 2까지 여기까지의 넓이나 서로 똑같을 거야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부터 2까지의 넓이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면 표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그지? 0부터 2까지 넓이가 얼마야 줘야? 표에 나와 있잖아. 얼마? 그렇지. 0.4772를 그대로 답으로 여기 쓰면 된다. 그치?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하고 앞장에서 우리 연습했던 거를 활용하시면 어느 부분이든지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단순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연습해 볼게요. 예. 0.47 이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그림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고 문제에서는 여기 물어본 거야. 여기. 여기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31번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31번. 더워요? 세게 틀면 또 추운데. 혹시 이번에 선거권 있는 사람 있어요? 저요. 오, 선거권 있어. 야, 누구? 준영이? 네. 서준이? 선생님 누구 보고 싶어요? 주권자네. 오늘 정치적인 발언 하면 안 되지. 홍준표 보고요. 홍준표? 홍준표 뽑고 싶었어? 안타깝네. 미국 갔잖아, 미국. 저번 이계로 보고요. 그래요. 화이팅. 아무튼 투표하러 갈 거야. 무조건 가요. 인증샷도 찍어오고. 네. 사진만 보내드릴게요. 야, 그래. 좋아. 자, 우리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은 이제 그 옆에 표 아까랑 마찬가지로 항상 표는 0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알려줘요. 항상. 그치? 그럼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거든. 그래서 0부터 0.5까지, 0부터 1.0까지, 0부터 1.5까지 이렇게 5가지를 알려준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것들을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31번을 풀려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으면 바로 푸시고, 나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한번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자, 여기가 항상 0인 거니까 지금 31번은 1부터 2까지를 물어봤으니까 자, 0보다 오른쪽에 1이 있을 거고 더 오른쪽에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넓이는 여기거든요. 여기. 요만큼을 물어본 거거든. 그럼 요만큼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민재야, 요 표에 있는 것 중에 누구랑 누가 필요해? 그죠? 1까지의 넓이하고 2까지의 넓이가 필요하지. 이 두 가지 넓이를 어떻게 해줘야지 답이 될까요? 2에서 2를 빼요. 그렇죠.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여기 넓이만 싹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빼면 얼마야?
m 얼마야? 쉽지 않은데요. 포기하겠습니다. 야 이건 받아내림도 없는데 이걸 뺄셈 못하면 어떡해. 0.1, 4, 1, 3, 2, 3, 6, 1, 5, 9. 9, 자 이렇게 그래서 바나네림이 뭐예요? 몰라도 돼요. 자 32번부터 밑에 3개 있죠? 32, 33, 34 3개 있죠? 세 문제에 지금 보여준 것처럼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표에 있는 5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네, 마시고 오세요. 세 문제 답 써놔. 자, 여러분들 잘했네요. 32번은 0.2417, 그지? 0.2417. 33번은 0.6853. 34번은 0.8413이죠. 그죠? 앞에 설명한 것들이 이해됐으면 다 답이 나왔을 거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배우면 정규분포를 다 정복할 수 있다. 뭐가 남았냐면,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배울 한 가지는 뭐냐면, 정규분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는 정규분포들은 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m, 시그마 제곱이라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의 넓이는 우리가 못 구해요. 표가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만나면 그 일반 정규분포를 다 뭘로 바꿔서 풀어야 돼? 방금 우리 얘기했던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넓이를 구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이제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 식을 하나 배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표준화를 시키는 식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분의 x-m, 요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을 x 자리에 넣으면 되고요. 시그마하고 m, 이거는 여기 이미 있잖아, 그치?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표준화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한번 봐봐. 46번 한번 봐봐. 지금 우리는 요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P 20하고 X 그리고 22. 자, 요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준영아 잘 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얘만 하면 이제 정규분포 끝나는 거야. 수업은 이제 한 페이지 더. 자, 요렇게 생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이 확률의 주인공은 X잖아요. X. 지금 문제에서 이 X라는 애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0,2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해줬어요. 여기 있죠. 확률 변수 X가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치? 자, 그러면 그런 X에 대해서 X가 20보다 크고 2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는 넓이가 얼마인지 몰라. 이건 표준 정규분포니까.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킬 겁니다. 표준화. 자,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요. 일단 제일 먼저 표준화를 시켰다라는 의미로 X를 Z로 바꿉니다. Z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주로 Z로 쓰거든요. 그래서 X를 Z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표준화를 시킬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양 옆에 있던 숫자들 있잖아. 양 옆에 있던 20하고 22라는 숫자들이 방금 위에서 얘기한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표준화가 되는 거야. 표준화 공식은 이거였어요.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게 표준화 공식이었어. 자, 그래서 요 표준화 공식에 X 자리에다가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럼 성빈아, 지금 20을 표준화 시키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X 자리에 20을 넣죠. 그 다음에 M하고 시그마는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 그죠? 여기서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자리에는 2분의 1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뭐라고 써야 돼?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숫자도 20이고 M 자리에 들어갈 평균도 얼마야?
평균도 20. 20. 그러니까 20 빼기 20 이렇게 써야 되겠지 여기? 이쪽은 뭐라고 써야 돼 이쪽은? 2분의 22.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가 22고 평균이 20이니까 여기서 빼기 20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맞지? 자 그러면 결국 이거 간단히 하면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이니까 이 표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요게 표준화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호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답은 뭐가 될까? (0부터 1까지의) 넓이? 그치 0.3413 그대로 딱 쓰면 끝난 거야. 이게 46번이고요. 자 47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P 19부터 24까지의 넓이를 물어봤거든. 이렇게 요거를 방금 배웠던 식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표준화 시켜 볼게요. 자 하영이가 한번 해볼게. 일단 표준화 시킬 거니까 가운데 있던 x를 뭘로 딱 바꿔라? z로 바꿔라. z로 바꿔주고 자 양옆에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표준화 공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쓸까요 이쪽을? 2분의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숫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19 그치?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숫자 19야. 19 앞에 쓰고 빼기 20. 이쪽은요? 2분의 24 빼기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계산하면 뭘까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0.5라고 쓸게요. 그리고 가운데 z 오른쪽은 2가 되는 거지. 끝났어. 자 그러면 이 표에서 마이너스 0.5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형아? 0.5 더하는 게 맞죠 그죠? 맞죠? 그래서 1915하고 4772하고 둘이 더하면 요거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죠? 자, 더해보면 얼마냐면 6687입니다. 0.6687 이렇게. 자 그럼 요 방식대로 밑에 3개 있죠? 48, 49, 50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 대체로 잘 했는데 이게 간간히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간간히 틀리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면 돼.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해한 거야 성빈아. 그림을 그려야 이해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려보세요. 요거 표준화 시키면은 마이너스 0.5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화 시키면 2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 47번은. 그 다음에 48번은 요게 표준화 시키면은 마이너스 2고 자 18은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1이잖아.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49번은 요 표준화 시키면은 0.5니까 P 0.5보다 Z는 0.5보다 작거나 같다. 47번 아까 했구나. 48, 49. 그 다음에 요거는 P,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 세 가지 전부 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귀찮아도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요렇게 요게 48번이고 그치? 그럼 그림만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지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요게 1359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0.5보다 작다니까 0.5보다 작다면은 0.5가 여기가 지금 평균이 0이니까 0.5가 여기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0.5에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0.5보다 작다면은 이쪽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지. 그치? 이렇게. 자, 항상 여러분 절반은 얼마다? 딱 반 잘라서 절반이 다 들어가. 그러면 이쪽은 0.5가 돼야지. 그치? 그리고 이쪽이 0.1915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50번은 어제나 답이 뭐야 50번? 0.0668이죠. 그죠? 1.5가 여기 찍히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1.5보다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치? 하영아, 여기를 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돼? 그치? 0.5에서 자, 요만큼의 넓이에 해당되는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있어? 표에? 0.433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4332를 얼마에서 뺀다고? 0.5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는 0.5에서 0.4332를 빼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0.0668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서는 요 내용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야.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무슨 분포죠?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정규 분포다. 그지? 그래서 정규 분포는 오늘 계속 했던 것처럼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지는 게 정규 분포잖아. 그럼 이항 분포는 뭐였죠? 이항 분포? 지난 시간에 한 거? 그치? 앞에가 b였지. b 하고 요거는 괄호 안에다가 뭘 썼더라? n, p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항 분포는 언제 쓰는 거였더라? 똑같은 확률을 가진 사건을 n번을 반복할 때, 그치? n번을 반복할 때 그때 몇 번 성공하는가 그 성공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분포가 이항 분포였죠. 그래서 이항 분포는 항상 뭐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한다? 똑같은 상황이 이항 분포랑 동일한 상황에 쓰는 것이 뭐냐면 독립시행이죠. 그죠? 독립시행. 그래서 이항 분포 얘기하면서 특정한 순간의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구해라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이항 분포가 오늘 배운 정규 분포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냐면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시행 횟수잖아. 몇 번 뭐 주사위를 몇 번 던졌냐.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처음 문제는 이항 분포로 써져 있는데 그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게 가능해 라는 게 이 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항 분포 배우면서 이 얘기했잖아. 이항 분포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게 x에 대한 이항 분포라면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죠? 이 상황에서? 이항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거? 어제나 뭐더라? 이항 분포에서 평균? np였죠. np. 그쵸? 평균 np. 그냥 곱하는 거죠. 여기 두 개. 그리고 이항 분포에서의 분산은 뭐였죠? npq였죠. q는 뭔데? 그쵸? q는 1-p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였죠? 그렇지. npq에다가 루트 씌운 게 시그마였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꾼다면은 그때 정규 분포는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하겠냐? 정규 분포는 원래 앞에가 누구 자리야? 원래 정규 분포 쓸 때는 요 앞자리가 m이잖아요. m. 그리고 뒷자리가 시그마 제곱 분산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가 이 이항 분포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자, 평균 자리에는 그럼 누구를 넣어주면 적당해?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인 np가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분산 자리니까 요 분산 자리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npq가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는 거야. 그치? npq. 그쵸?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결론은 요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자,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어요가 결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정규 분포 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이항 분포로 표현되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 6번 같은 거 있잖아. 한 개의 동전을 10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일단 준영아 100번을 시도했잖아.
그지? 시도한 횟수가 100번이고 한 번 던져서 안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너는 아 이거는 이항분포인데 어떤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n, p잖아. n은 시행 횟수, p는 확률이야. 그럼 지금 상황을 이항분포로 나타내면 앞에다 얼마를 써야 될까? 몇 번 던졌어? 100번 던졌으면 100번 쓰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던질 때 안면 나올 확률이 얼만데 2분의 1이면 이렇게 생기는 게 이게 이항분포란 말이야.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그때 평균이 뭐야? x의 평균 np 50 분산은 뭐야? npq q는 1-p 그지? 자 그러니까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25니까 이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 쓰면 앞자리가 얼마가 들어가? 50 평균 자리니까 정규 분포는. 그리고 뒷자리는 분산 자리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지? 뭐라고 쓰면 더 보기 좋냐면 요렇게 쓰면 더 보기 좋지. x는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바꿔서 이제 밑에 6번, 7번, 8번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6번, 7번, 8번은 오늘 배운 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표준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목요일까지 숙제는 125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125까지 잘 풀어서 오시고 오늘 2층에다가 준비해놓은 시험지를 안 푼 사람들은 토요일날 몰아서 풀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잘 풀어놓으세요. 무슨 시험지요? 2층에 준비